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7월 8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되게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파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알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얘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 거고, 개인적으로는 얘가 하락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하락 파동이 나올 것 같은 이유. 하락하게 되면 앞자리가 105로 바뀌게 되는 최소한 타겟팅 가격이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뭐 여긴가 어딘가였는데 이 고점 넘기고 폭락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폭락까지는 아니고 이 전체를 C로 만들어주는 D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A 만나고 E로 올라갔습니다. 자,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도 다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갈 때쯤 미리 한 이 정도에서 이 분홍색 박스를 텔레방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상승 파동이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는 위치를 공유를 해드렸고, 실제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에요. 주말 동안에 파동이 진행했을 때 왜 좀 횡보를 하다가 반짝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자, 이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적 이슈도 아니고요. 얘는 그냥 파동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일단 표준 조정으로 하나 올라갑니다. ABC죠. 자, 이 ABC가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이 ABC가 하나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그만 ABC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ABC가 고점을 못 넘겼어요. 얘가 만약에 고점을 넘겼으면 WXY로 묶을 수가 있을 텐데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파동이 나왔죠. 얘를 히든 파동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터미널이 없으니까, 임펄스가 없으니까 얘는 ABC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검정색으로 하는 겁니다. 즉 파동의 종류가 다른 거죠. 아마 얘는 복합 조정일 거예요. 만약에 얘를 묶는다면 ABC로 묶었어. 그러니까 얘가 ABC야. 카운팅을 누가 ABC로 했어. 그러면 앞에 ABC가 있으니까 얘를 WXY로 묶을 수가 있죠. 왜 묶어야 되냐면, 추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추세가 나왔어. 이런 파동이 만들어졌어. 그럼 얘는 크게 묶어야 돼요. ABC나 WXY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파동을 묶어서 카운팅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묶어야 되는데, 저는 얘가 묶이지가 않더라고요. 얘를 뭐 힘들게 꾸역꾸역 하나로 묶는다 쳐도 얘를 묶는 순간 얘는 복합 조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표준 조정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 없다라는 거는 조합을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ABC, W, X 복합 조정 Y야. 그럼 Y의 복합 조정을 넣은 거잖아요. 또 이런 카운팅 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떨어지다 또 올라가겠네. 그때는 이 저점을 낮춰도 되겠네. 이게 예상이 되는데, 저는 얘를 묶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카운팅을 했냐면, ABC를 W로 읽었고요. 얘를 X로 읽었고, 이 올라간 파동 두 개를 각각의 파동으로 봤습니다. 묶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얘를 묶을 수 있는 방법, Y 파동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삼각형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ABC A, 떨어진 거 B, 검정 색깔 C. 자, D가 내려오겠네. D는 여기 저점은 지키겠네. 자, D가 끝나면 E가 올라가겠다, 강하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추세 나오고 조정 나오고 추세 나왔는데, 이 검정 색깔 파동이 비표준 파동이면, 비표준 조정 파동이면 앞에 있는 표준과는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얘가 삼각형이라면 묶입니다. WXY로. 근데 삼각형은 아니거든요. 얘가 WXY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저는 얘를. 그러면 앞에 있는 ABC랑은 묶이지가 않으니까 얘는 추세 조정 추세지만 얘가 아직은 진행 중인 파동이구나. 그죠? 경우의 수가 삼각형뿐이 없으니까. 터미널은 조건이 안 돼 보이고. 그럼 삼각형뿐이 없으니까 얘는 추세 조정 추세가 삼각형의 추세 A, 조정 B, 삼각형의 추세 C. 자, 그럼 D가 떨어졌다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D가 끝나면 E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자동 W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한 이 구간인가 미리 저희가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구간에서 롱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강의 영상 보시면 거기서도 자세하게 나오니까 알아두면 너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신고점을 높일 수 있는 파동이 나온다면 저는 얘를 크게 묶어서 WXY라는 파동으로 묶었잖아요. 그 무슨 색이죠? 보라 색깔로 표현할게요. 자, 얘를 WXY로 묶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조정파동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조정파동으로 쓰일 거면 앞에 있는 파동들과 페어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하락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삼각형이 일단 하나가 보입니다. ABC A, B, ABC C. 자, 얘가 D고 이 파동이 내려오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일단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락 관점을 보고 있지만 지금부터 떨어질지 올랐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108K 중반 이상까지는 갈 것 같은데, 얘가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포인트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를. 자, 그러면 이 포인트 만나고 떨어지면 ABC에 대한 연장으로 떨어질 건데, 얘까지 만나고 이제 마감을 치고 떨어지게 되면 좀 더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죠. 108K 중반을 좀 더 올라가서 얘를 확실하게 만나고 떨어지게 되면 얘는 터미널 파동이 또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ABC 두 개는 WXY잖아요. 그죠?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WXY는 B가 되고, 터미널이 C가 될 수 있으니까 터미널 리스크도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올라왔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삼각형으로 보고 있지만, 자, 그런 이유로 일단 하락을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파동의 규모로 봤을 때 앞자리가 최소한 105K 정도는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얘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파동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즉, 이 앞에 올라온 선행 파동이 복합 조정이니까 이 복합 조정의 추세를,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터미널 파동이 잡혔을 때와 일반 조정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자, 일반 조정 파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비표준 조정 파동과는 묶이지가 않으니까 얘가 어디선가 한 덩어리가 끝나게 되면 되돌림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롱 타겟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진행을 의심해야 되니까요. 자, 비표준 조정 파동 나왔고, 그 다음이 WX, 그러니까 비표준이든 표준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되면 얘네 두 개는 묶이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얘는 롱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거고요. 얘가 만약에 터미널 파동이 잡히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WXY는 당연히 A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ABC에 대한 진행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는 ABC에 대한 타겟팅도 할 수 있지만 얘가 이 파동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앞에 떨어진 ABC 두 개는 당연히 WXY의 조정 파동이 될 거고요. 즉 D가 되겠죠. 앞에 있는 ABC, 앞에 있는 파동들이 삼각형의 A고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파동, 터미널이 잡히게 되면 좀 심플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파동 타겟팅을 들어가면 되니까. 이 박스 쳤던 것처럼 정교하게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봐야죠. 터미널 잡히게 되면 그냥 신고가 돌파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가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조정 파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템포 기다렸다가 되돌리는 파동이 D가 될 거니까 D가 끝나면 그때 이 파동에 대한 끝점을 여기를 적중했던 것처럼 시도를 해봐야죠. 박스를 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점을 높이냐, 이게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어떤 파동으로 올라갈 거냐가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보라 색깔 파동은 WXY로 보고 있으니까 고점을 넘겼을 때 그거는 롱에 대한 타겟팅을 들어가도 되고, 얘가 뭐 원웨이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니까 포모 오지 말고 고점을 높이고 나면 되돌리는 파동, 터미널일지라도 삼각형 마감을 하기 위해서 되돌리는 파동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때 롱 관점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WXY는 보통은 조정 파동으로 많이 쓰이니까 앞에 파동들과 연결하는 하락 파동이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감을 좀 더 두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고 있진 않는 거예요. 얘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 신고가 돌파할지 말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이거겠죠. ABC가 만들어지는데 짧게 나오는 경우 618, 1대 618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나오게 되면 이 고점을 못 넘기고 페이크 주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ABC가 조정이 됩니다. 또 삼각형의 조정 파동이 되겠죠. 자, 이것도 저희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복합 조정을 넘기는 파동이 나왔을 때 임펄스라면 박스 타겟팅을 해서 넘길지 말지를 이제 바로 박스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조정 파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반드시
내려왔다가 강력한 이 파동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전히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파동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굳이 지금 분석할 필요는 없고 하락 관점을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